안녕하십니까. 자, 민법 정론, 법정 채권 관계 불법행위 편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구비되어야 되는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1082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1번에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자,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될 주제죠. 자, 우선 근거 조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750조가 일반 불법 행위 성립의 일반적인 요건을 다루고 있는 근거 조문이 됩니다. 자, 불법 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있으면 손해를 가하는 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법률 규정에 따른 채권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 채권 관계의 내용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53조와 754조는 책임 능력 있는 자만이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 761조는 이 정당망이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비록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이제 조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반적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분석을 좀 해보면, 자, 우리가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 관계가 발생했느냐라는 것을 따질 때 우선은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될 것이 가해 행위라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가해 행위. 자, 여러분, 이제 가해 행위라는 것은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손해는 뭐냐? 손해라는 것은 법익에 관해서 생긴 불이익을 손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익 침해를 가하는 행위,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가해 행위라고 하기 위해 가지고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침해 행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야 돼요. 현실적 발생,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익 침해 행위하고 손해의 현실적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가해행위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되었을 때 가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 가해행위가 위법행위로 평가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위법행위 부분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일단 위법하다라는 것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위법행위 영역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 만약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이제 위법성이 조각이 되어서 일반적인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책임 요소입니다. 책임 요소. 자, 이거는 이제 가해자 측을 보는 거예요. 가해자의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가해자의 책임 능력. 그 다음에 가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불법행위 요건을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사례를 풀어갈 때는 이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래요. 자, 교재를 한번 보죠. 자, 동그라미 1번에 가해행위라는 부분인데, 자, 개념을 보세요. 가해행위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가해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구체적인 모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해행위에는 적극적인 자귀뿐만 아니라 부자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 부자귀가 가해행위로 평가가 되려면은 자귀 의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귀 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의무자가 그 자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해행위라고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양가로 니은에 가해행위가 강제 집행행위일 때 이거를 이제 국가의 가해행위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집행채권자의 가해행위라고 봐야 될 것인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은 국가에 의한 강제 집행행위가 집행채무자의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때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의 첫 단계죠. 압류 당시 그 압류 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는 이거는 집행관의 가해 행위가 아니라 집행채권자의 가해 행위로서 집행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것은 집행채권자가 가해 행위자로서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디귿에 토양 오염 등을 유발한 자가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하게 하는 행위가 최종 토지 소유권 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 행위, 불법 행위로서의 가해 행위에 해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 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되고요. 오염 토양 정화 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태도인데, 자, 이 판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것은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유발 행위 자체가 가해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그러니까 토양 오염 등을 유발시킨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해서 유통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가해 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다음 양가로 리을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가 누구에 대한 법익 침해 행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등을 가까이에서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조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 근로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피해 근로자 등은 불리한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면은 사업주의 이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가해행위가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동료 근로자의 법익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피해 근로자 등은 불리한 조치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이 법익 침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사업주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피해 근로자를 직장 내에서 고립시키는 조치의 일종이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도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번에 고의과실인데 이 고의과실은 귀책 사유를 얘기를 합니다. 책임 요소가 되겠죠. 자, 양가로 기억에 이제 고의 개념을 보세요. 자,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고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의에서 인식의 대상은 일정한 결과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 양가로 니은의 과실을 보세요. 자,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 이거를 이제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디귿에 보시면은 불법 행위에서 문제되는 과실은 추상적 과실에 한정이 돼요. 이 추상적 과실이라는 것은 사회 평균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디귿에 고의 과실의 증명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법 행위에서는 고의 과실의 증명 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게 무엇과 다른 점이냐면은 채무 불이행하고 다른 점입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는 채권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디귿 판례를 보세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생길 겁니다. 이 손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 보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이 된다라는 것도 이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건이 가해 행위의 이제 위법성이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위법성의 의의와 판단을 보세요. 의의에서 자, 불법 행위 요건으로서 위법성이란 가해 행위가 전체 법 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아 부정적 판단을 받는 것, 이거를 이제 불법 행위에서 말하는 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위법이라는 것은 실정 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하는 경우도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법익 침해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볼 거냐라는 것은 침해된 법익과 침해 행위의 모습을 상관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말이 이제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각각의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니은에 가해 행위가 부작위인 때에는 자기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부작이 많이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된다면은 의무자가 의무 존재, 자기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법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제3자 채권 침해에서의 위법성입니다. 그러니까 침해된 법익이 채권과 같은 상대적 법익일 때에는 침해
침해자의 가해 행위가 어느 때나 위법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해된 법익이 누구라도 존중해야 되는 절대적 법익일 때에는 침해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추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피침해 법익이, 침해받은 법익이 상대적 법익일 때에는 침해 행위가 어느 때나 위법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가로 기억의 위법성 판단 방법을 보세요. 침해받은 법익이 물권과 같은 절대적 법익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침해받은 법익이 채권과 같은 상대적 법익인 때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침해 행위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3자는 그 법익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의 종류나 침해 행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위법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양가로 니은의 채권 귀속 침해입니다. 자, 무기명 채권을 횡령하거나 제3조로 하여금 증권적 채권을 선입 취득하게 해서 본래 채권자가 채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그러니까 채권의 귀속 침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내주시면 되고요. 양가로 디귿에 채권의 목적인 특정적 급부 실현을 제3자가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위법하다라고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기억 판례를 보시면은 제3자가 사회 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방해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위법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채권의 목적인 특정적 급부 실현을 제3자가 방해하는 경우가 위법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은 고의적 침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의적 침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침해 수단이 사회 상규에 반하는 그런 수단이어야지 그래야지 위법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양가로 리을에 책임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 이것도 제3자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해 가지고는 제3자가 채권자의 존재 및 채권의 침해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 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미음해 보세요.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 채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에 관해서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게 그 인과관계 평가를 할 때,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요 말이 중요합니다.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이루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그러니까 일정액 이상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은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하고 제3자 채권 침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양가로 3번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손해의 의인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서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얘기를 합니다.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해야지만 불법행위를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줄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손해액의 확정 가능성입니다. 자, 가행위 당시 손해의 발생 내지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확정되지 아니한 손해의 경우에도 손배 청구권을 발생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령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장래 얻을 이익의 상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느냐. 자, 손해도 이러한 손해도 불법행위 당시에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손해를 현재 가액으로 환산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확정되어야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 인과관계는 자연적 인과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가해 행위가 없었더라면은 그와 같은 법익 침해가 없었다, 손해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 인과관계가 이제 부정이 돼야 되겠죠. 자, 손해는 가해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된다.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인과관계는 자연적 인과관계로 이제 족하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증명 책임입니다.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것.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들을 이제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관한 그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준비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재에서 언급된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실무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판례를 공부하면서 이제 더 채워 나가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성립 요건 파트만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